1980년대 대한민국 해군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에서 건조되어 우리에게 공여된 기어링급 구축함,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체 건조한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함들은 우리 해역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간첩선을 상대하는 것이 주 임무였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대함미사일과 각종 함포 등 다양한 무장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 항공기가 남쪽으로 기습 침투하는 상황을 특별히 예상하지 않았고 국방비도 부족했던 관계로 당시 선진국 전투함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공 미사일은 따로 구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어링급 구축함의 퇴역이 예상되자 우리 해군은 KDX라 불리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춘 광개토대왕급과 이순신급 구축함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 성장을 통해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던 해군은 KDX 3차 사업에 이르러 현존하는 최강의 구축함인 이지스함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고성능 레이더로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은 긴 사거리의 대공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어 현대 해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전투 시스템은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베이스라인 7.1로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 KDX-3 사업이 시작될 무렵 미국은 알레이버크급, 일본은 아타고급 이지스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함께 이지스 체계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도입 가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업단은 록히드 마틴과 여러가지 절충 교역을 성공시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위함급 이상의 전투체계 설계 기술, 대함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기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 교육훈련과 각종 정비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층 방공 시스템, 전투 통제 시스템, 3차원 대공 레이더 개발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이후 건조되는 대형 수송함, 미사일 고속정, 차기 호위함 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가장 먼저 함선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그동안 KDX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해온 기술을 이용해 설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때 록히드 마틴사에서 미국 알레이버크급의 설계도를 구입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과거 스페인 그리고 노르웨이와 이지스함 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나라들의 지나친 설계 변경과 건조 기술 부족으로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된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록히드 마틴도 사업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공고급을 건조한 방식처럼 한국도 미국의 설계도를 구입해 그대로 건조하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단은 결국 기존에 계획했던 것처럼 함의 설계와 건조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현대중공업은 KDX-3 사업의 1번 함인 세종대왕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외형상 가장 큰 특징은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우리 해군은 공해상에서 30노트의 고속으로 항진하는 1000톤급의 미확인 함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의 크기와 속도로 보았을 때 이 함선은 북한의 간첩선인 것이 명확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포항급 초계함이 최고속도를 내며 출발해 이 함선을 뒤쫓았습니다. 결국 미확인 함선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고급 이지스함으로 확인되었는데, 9000톤의 크기를 가진 이 함은 스텔스 설계로 인해 우리 레이더의 1000톤급으로 표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의 간첩선이 아닌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이지스함의 스텔스 성능을 매우 부러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함도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공고급보다 나중에 건조된 함선인 만큼 추가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만재 배수량 1만 톤의 크기는 레이더의 500톤급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으면 함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적이 세종대왕함을 향해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은 출력의 전자재밍만으로도 미사일을 쉽게 기만할 수 있고,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금속 조각인 체프를 적은 양만 발사해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종대왕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비와 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이1 레이더입니다. 1973년 미국 록히드 마틴은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스파이1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2차원 레이더는 회전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360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없었고, 목표의 정확한 방향과 고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평균 3회 이상의 회전이 필요해 즉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스파이1은 3.7m의 지름 안에 4,350개의 위상 변환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탐지거리 1000km, 표적 탐지 1023개, 표적 동시유도 17개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파이1 레이더는 함의 내면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360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1이 처음 개발된 시기에는 이 레이더의 성능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대함 전술은 전투기가 함정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초저고도로 비행해 목표로 접근하며 일정한 거리에서 시스키밍이 가능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구의 공면을 감안하면 함정은 최대 70km의 거리에서 적 전투기와 대함 미사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탐지거리 1000km의 스파이1은 성능이 지나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스파이1 레이더는 의외의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의 이지스함 타이콘 대라급은 이라크군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해 추적하는 능력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파이1의 대탄도탄 능력이 입증되자 미국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함은 미국제 레이더를 사용하지만 그 밖의 전투 시스템은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전 시스템인 소나타입니다. 미국은 주요 무장에 대해 군사적 동맹 수준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전자전 장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절대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산 전자전 시스템인 SLQ-200K 소나타를 개발해 세종대왕함에 탑재했습니다. 소나타는 크게 탐지 시스템과 공격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스트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탐지 시스템은 함으로 전해오는 모든 전파를 수신해 어느 것이 위험한 전파인지 파악하고, 마스트 양 측면에 있는 위치 탐지 시스템은 이 전파의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함의 측면에 설치된 두 개의 전파 공격 시스템은 위험 전파에 대해 제밍을 실시해 함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비입니다. 세종대왕함에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에도 없는 특별한 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IRST입니다. 프랑스에서 제작된 적외선 탐지 장비 IRST는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 적외선 탐지 장치만을 이용해 적 항공기와 대함 미사일을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프랑스 해군의 시험 결과 IRST는 아음속 대함 미사일을 약 16km, 열을 많이 방출하는 초음속 미사일은 27km 밖에서 발견해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함에는 전방에 마크 41, 수직발사기 48셀, 후방 후면부에 32셀, 그리고 후방 전면부에 한국형 수직발사기 48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128셀의 수직발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알레이버크급이나 일본 아타고급의 96셀보다 많은 것입니다. 미사일의 구성은 SM-2 대공미사일 80발, 해성-2 순항미사일 32발, 홍상어 대잠미사일 16발입니다. 먼저 SM-2 미사일의 구체적인 모델은 SM-2MR 블럭 3B인데, 이것은 이순신급 구축함에 장착된 SM-2MR 블럭 3A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적외선 시커가 추가되어 추적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킨 버전입니다. 사거리 170km, 요격 고도 20km로 적 항공기와 대함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요격하지 못합니다. 해성2는 현무3 순항미사일의 수상한 버전으로 사거리는 500km에서 최대 1500km이며 명중률이 매우 뛰어나 적 지휘부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상어 대잠 미사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대잠 로켓으로 공중으로 발사되어
최대 20km를 비행한 다음 낙하하며 이후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세종대왕함은 이 밖에도 사거리 180km의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 16발, 청상어 경어뢰 6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다층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램과 골키퍼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마크 49 발사대에 21발의 미사일이 장착되는 램은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9km 이내로 접근해오는 적항공기와 대함미사일, 그리고 소형 수상함과 헬기 등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적항공기가 SM-2 미사일과 램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근접 방호무기 골키퍼가 작동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A-10 공격기에 장착되는 GAU-8 30mm 기관포에 근접 방호 시스템을 결합한 것으로 3km 이내로 접근해 오는 목표에 대해 분당 4200발의 속도로 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는 미국의 근접 방호무기 헬렁스에 비해 유효 사거리는 40%, 파괴력은 100%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대잠 시스템입니다. 세종대왕함의 함수에는 독일에서 개발된 BSQS-21 소나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5km 이내로 접근하는 적 잠수함과 어뢰를 탐색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의 소나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고 국산 장비와 결합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었습니다. 한미에는 SQR-220K 선배열 예인 소나가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여 흑룡이라 명명한 이 소나는 전체 길이가 2000m이며 소음이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는 209급 잠수함을 5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전송량이 많은 광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예인 소나에 비해 굵기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종대왕함에는 국산 어뢰 기만 시스템 SLQ-261K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총 2개의 발사기에 각각 12발의 기만탄이 들어가 있는데, 적 어뢰 발견 시 신속하게 공중으로 발사되며 수면 위에 착수한 후에는 세종대왕함과 유사한 음향을 발신해 그쪽으로 어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추진 시스템입니다. 세종대왕함 이전의 함정들은 보통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을 조합해 추진하는 호독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저속 항해 시 디젤 엔진을 사용해 연료를 절약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함에는 가스터빈 엔진만을 사용하는 호개그 방식을 적용했는데, 그것은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대형 전투함에 적합한 디젤 엔진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개발한 가스터빈 엔진 LM2500은 4기를 조합하면 총 10만 5천 마력의 힘을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종대왕함은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항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에 주입되는 막대한 연료로 인해 세종대왕함의 유지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구축함과의 연간 유지비를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 광개토대왕급이 57억 원, 이순신급이 63억 원인데 비해 세종대왕급은 무려 51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포와 대잠 헬기입니다. 세종대왕함에는 현대위아에서 면허 생산한 마크 45 5인치 함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모델보다 포신이 더 길어진 62 구경장 모드포 버전이며, 이러한 이유로 최대 사거리가 37km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함대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대잠 헬기는 슈퍼링스 2대를 동시에 운용하기 위해 헬기 경납고도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스테이트 레벨 5까지 착함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아타고급과 같은 강제 착함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차기 해상작전 헬기로 미국의 MH-60R 시호크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링스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대왕급은 1번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2번 율곡2함, 3번 서해 류성룡함 등 모두 3척이 건조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총 3조 1천억 원이 넘는 KDX-3 사업으로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기동함대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급의 성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종대왕급과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급을 비교해보면 세종대왕함의 전투체계는 최초 도입한 이지스 베이스라인 7.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아타고는 베이스라인 9C로 업그레이드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아타고는 SM-3와 SM-6 미사일을 모두 가지고 있어 탄도탄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세종대왕함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교전거리도 아타고급의 460km에 비해 열세이며 소나의 성능도 낮아 대잠전 능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함대함 능력은 비슷하며 해성2 순항 미사일의 보유로 함대지 능력은 세종대왕함이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세종대왕급의 SM-3 미사일 도입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